철학의 나라 칸트와 베토벤의 고향 독일. 그 중에서도 상위 1%만 거주한다는 베를린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 분양가만 수십억 원. 유럽 최고의 건축 기술이 총동원된 이곳에서 독일 기술자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것은 독일의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명품 난방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5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차가운 겨울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흙과 돌로 빚어낸 대한민국의 온돌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이 마법의 바닥이라 부르며 경배하는 이 기술. 신발을 벗는 순간 내 영혼이 치유받기 시작했다. 독일의 한 억만장자가 남긴 이 말은 전 세계 주거 역사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이 벽난로를 문화로 삼았던 유럽 전체가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서 건너온 뜨거운 바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세계를 점령한 K온돌의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양의 겨울은 잔혹합니다. 화려한 성곽과 저택 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발끝에서 올라오는 죽음 같은 냉기였습니다. 벽난로가 아무리 거세게 타오른들 뜨거운 공기는 천장으로 도망가버리고 인간의 발바닥은 언제나 얼음장 같았습니다. 귀족들은 집 안에서도 두꺼운 양탄자를 깔고 가죽 신발을 신어야만 했습니다. 평민들은 밤새 벽난로 옆을 지켜야 겨우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공기는 뜨거운데 머리는 아프고 발은 시리다. 이 모순된 난방 체계 속에서 그들은 원인 모를 두통과 혈액순환장애, 관절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라디에이터가 발명되고 온풍기가 등장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기만 데우는 방식. 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2020년대 현재까지도 유럽과 북미의 수많은 가정에서 사람들은 집안에서 양말을 벗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닥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서양 문명은 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려온 화려한 문명 이면에 숨겨진 이 처절한 냉기를 해결할 방법은 전 인류를 통틀어 오직 한 반도의 작고 끈기 있는 민족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현재 독일 베를린. 분양가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의 분양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홍보 문구 중 가장 크게 쓰인 단어는 K온돌 시스템. 한국의 온돌입니다. 한국의 온돌이 없는 집은 진정한 고급 주택이 아니다. 독일 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공식이 되어버린 이 문장. 입주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합니다. 왜 실내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지? 하지만 맨발로 바닥에 닿는 순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편안함이 발바닥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발바닥부터 따뜻한 온기가 타고 올라와 온몸의 혈관을 깨울 때 그들은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다. 생명의 에너지다. 2024년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 독일의 어떤 난방 방식보다 30% 이상 우수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5000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자존심 강한 독일 공학자들이 한국의 온돌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세미나에 몰려듭니다. 우리가 기계로 공기를 데울 때 한국인들은 자연을 방 안으로 들였다. 한 독일 건축가의 고백입니다.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친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식 바닥 난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유럽 전역에 설치된 한국식 온돌 시스템은 무려 15만 가구. 이 숫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가장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이 초격차 기술 앞에 1000년 넘게 벽난로를 고집하던 유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의 바닥을 밟기 전과 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한 사업가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수백만 가정에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온기가 그들의 겨울을 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누리는 이 온기가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피눈물. 나는 가난과 침략의 역사 속에서 목숨처럼 지켜온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쟁으로 집이 불타고 먹을 것이 없어 나무 뿌리를 캐먹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식의 발이 시릴까봐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풀뿌리라도 모아 불을 댕겼습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도 구들장이 식을까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온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의 발이 차가우면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발이 따뜻해야 온몸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들장 한 장 한 장에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거친 대지를 이겨내려는 민족의 강인한 뚝심이 서려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최첨단 공학이라며 극찬하는 이 기술의 뿌리는 사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다간 우리 평범한 조상들의 위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기술이 일제강점기 시절 통째로 도난당해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20년대 경복궁의 자선당.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이 건물이 통째로 뜯겨 일본으로 반출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궁궐을 해체했고 우리의 온도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민족의 온기를 빼앗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한 서양인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는 이 천재는 온도를 경험한 그날 밤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인류가 100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난방의 종착역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예술이다. 철학이다. 생명 그 자체다. 우리 것을 빼앗아간 이들의 땅에서 오히려 우리 기술의 위대함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이트는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이 설계하는 모든 건물에 바닥 난방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온돌은 건축의 미래다. 그의 이 선언은 서양 건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빼앗긴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기술은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것은 결국 전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5000년 전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처음 돌을 쌓았던 그 손길이 오늘날 전 세계 수억 명의 발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온돌의 기적입니다. 서양인들은 온돌을 처음 접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닥에 불을 지피는 집이 타지 않는가? 어떻게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완성한 공학의 경지를 구들장 아래로 흐르는 700도의 뜨거운 연기. 이 연기는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고래 굴뚝길을 따라 구불구불 흐르며 열기는 돌에 저장하고 유해한 성분은 걸러내며 최종적으로는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현대공학으로 이를 재현하려면 고도의 유체역학, 연력학, 재료공학이 필요합니다. 2023년 미국 MIT 공대의 한 연구팀이 온돌의 열효율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일한 연료로 서양의 벽난로 방식은 6시간 난방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무려 18시간 이상 온기를 유지한다. 돌이 열을 머금고 서서히 방출하는 추결 시스템은 현대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보다 효율적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사가 우주선 내부 난방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주목한 것이 바로 한국의 온돌 방식이었습니다. 제한된 에너지로 최대한 오래 균일하게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우주선. 공기를 데우는 방식은 에너지 낭비가 심합니다. 하지만 바닥 복사열 방식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적의 체온 유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인들은 우주과학을 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과학이라 부르지 않고 삶이라 불렀을 뿐이다. 나사의 한 연구원이 남긴 말입니다. 구들장을 싸는 각도, 돌의 크기와 배치, 고래의 굴곡과 길이. 이 모든 것이 정교한 계산 없이는 불가능한 설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학 공식도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경험과 관찰, 그리고 자식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간절함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의 한 건축공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불과 돌과 공기를 다루는 교향곡이다. 우리는 이제야 그 악보를 읽기 시작했을 뿐이다. 2019년 독일 베를린의 한 정형외과 의사가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식 바닥 난방이 만성 요통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6개월간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돌 방식의 바닥 난방을 사용한 환자군에서 요통 개선율이 73%에 달했습니다. 일반 난방을 사용한 대조군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발바닥입니다. 인체에서 심장과 가장 먼 곳,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발입니다. 서양인들은 차가운 바닥 때문에 발이 차가웠고, 차가운 발은 혈액순환을 방해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노폐물이 쌓이고 근육이 경직되고 관절이 아픕니다. 하지만 온돌은 다릅니다. 따뜻한 바닥이 발바닥을 지속적으로 데우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발에서 시작된 온기가 종아리, 허벅지, 허리로 퍼져 올라가며 온몸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것은 난방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프랑스의 한 대체의학센터에서는 온돌 체험방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면증, 냉증, 소화불량 환자들이 뜨거운 바닥에 누워 30분만 지나면 몸이 풀어지고 잠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매일 밤 온천에서 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려왔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입니다. 영국에서 10년간 살던 한국인 교포가 한국에 돌아와 가장 먼저 놀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일 아침 관절이 뻐근해서 일어났는데 한국에 와서 온돌방에서 자고 나니 그런 통증이 사라졌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생활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스웨덴의 한 물리치료사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온돌을 경험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0년간 환자들에게 따뜻한 찜질을 권해왔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집 자체가 거대한 찜질팩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예방의학의 완성이다. 서양인들이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이유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한국의 바닥은 인간의 몸을 가장 사랑하는 바닥이다. 독일의 한 의사가 남긴 이 말은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인류의 건강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2025년 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난방비를 40% 절감하면서도 더 따뜻하게 지낸다고 말합니다. 비결은 한국 기업이 시공한 온돌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라디에이터와 싸워왔다. 항상 춥거나 너무 뜨겁거나 건조하거나.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달랐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완벽했다. 한 입주민의 증언입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이곳에서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답은 온돌입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기지 내부는 쾌적한 20도를 유지합니다. 바닥 난방 방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럽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2024년 에너지 위기를 겪은 유럽 국가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온돌을 설치한 가정들은 달랐습니다. 같은 난방비로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신규 건축물에 고효율 바닥 난방 시스템 설치를 권장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기준이 된 것이 바로 한국의 온돌 방식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친환경 주택단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설계된 이곳에서 채택한 난방 방식 역시 한국식 온돌이었습니다. 태양열 패널로 생산한 전기로 바닥을 데우고 그 열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시스템. 가장 미래적인 기술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한국의 지혜였다는 것이 노르웨이 건축가들의 평가입니다. 2025년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수출한 온돌 시스템이 총 2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은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심지어 남미의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온돌이 사람들의 겨울을 데우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없으면 이번 겨울을 날 수 없다. 2024년 겨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끊긴 동유럽 지역에서 긴급 도입된 것도 한국의 이동식 온돌 시스템이었습니다. 난민 캠프에 설치된 온돌 텐트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도움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의 원조를 받으며 겨우 버텼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술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전 세계인의 겨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한 할머니는 한국 방문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따뜻한 바닥 덕분에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집안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8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편안함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그것은 단순히 따뜻함에 대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견뎌온 불편함이 사실은 견딜 필요가 없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그 해방을 선물한 것이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2020년 세계는 팬데믹으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 산업만은 달랐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해답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중국 베이징의 고급 주택가. 스모그와 추위로 악명 높은 이곳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공한 온돌 아파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24시간 돌려도 목이 따갑던 우리 집이 온돌을 깔고 나니 숨쉬기가 편해졌다. 한 입주민의 후기입니다. 온돌의 복사열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입니다. 오랫동안 석탄 난방에 의존해온 몽골 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해법으로 선택한 것이 한국의 온돌 기술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그린 온돌 프로젝트로 5만 가구 이상의 친환경 온돌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남미로 가봅시다. 칠레 산티아고의 고급 주택가에서는 코리언 플로 히팅이 최고급 옵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데스 산맥 자락의 추운 겨울, 유럽식 난방으로 버티던 부유층들이 한국 온돌을 경험한 후 너도 나도 개조 공사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스페인 식민지였지만 난방만큼은 한국을 따라간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동입니다. 사막의 나라에 무슨 난방이냐고요?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고급 주택에서도 온돌이 인기입니다. 밤이 되면 급격히 떨어지는 사막의 기온. 그리고 에어컨으로 차갑게 만든 실내. 이 온도차가 관절염과 신경통을 유발한다는 것을 깨달은 중동의 부유층들이 바닥 난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온돌 관련 기술 수출액은 연간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온돌 시공 기술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작은 기업은 폴란드에 공장을 세워 유럽 전역에 온돌 자재를 공급합니다. 전남 목포의 한 회사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돌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 기술자들이 한국에 와서 온돌을 배워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온돌 기술 교육원에는 매달 50명 이상의 외국인 수강생이 찾아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그들은 2주간의 집중 교육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 코리안 온돌 마스터라는 간판을 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독일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에 배우러 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건축 기술자의 소회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그 손길이 이제는 전 세계 기술자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5000년. 인류 문명사에서 변하지 않고 전해 내려온 기술이 얼마나 될까요? 피라미드는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만리장성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수도교는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다릅니다. 5000년 전에도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신규 주택의 37%가 바닥 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 난방의 원조이자 표준이 바로 한국의 온돌입니다. UN 해비타트는 2025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난방 방식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다. 적은 에너지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이 기술은 개발도상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솔루션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산간 마을. 국제구호단체가 지원한 온돌 주택에서 한 어머니가 말합니다.
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한국이 자신의 아이에게 따뜻함을 선물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이 따뜻한 바닥이 전 세계 수억 명에게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집안을 걷는 그 순간순간이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독일의 아파트에서, 러시아의 주택에서, 몽골의 게르에서, 칠레의 별장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작은 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 위에서 우리 조상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온기, 일제의 침탈 속에서도 지켜냈던 그 기술,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음 세대에 물려준 그 지혜, 그것이 이제 인류 전체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건축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간 완벽한 난방 방식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그 답은 처음부터 한반도에 있었다. 인류 주거사는 온돌의 발견으로 시작해서 온돌의 완성으로 끝날 것이다. 2026년 2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온돌 기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조상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온돌이 깔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바닥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의 차가운 발을 따뜻하게 덮어주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관절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 조상들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자식의 앞날을 빌던 어머니의 기도가 함께합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불을 지피던 아버지의 땀방울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바닥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5,000년을 이어온 사랑입니다. 수천만 번 쌓고 다듬으며 완성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인류가 공유하는 따뜻함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미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 바닥에서 피어난 온기가 전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 우리가 지켜온 이 찬란한 기술, 그것이 이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한국의 온돌 위에서 잠들 것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그 따뜻한 마음이 이제 전 세계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K-온돌이 세계를 점령한 이유입니다. 기술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점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온돌. 인류 주거사의 시작이자 완성. 영원히 꺼지지 않을 우리 민족의 등불.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